기왕이면 이제 신축을 선호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되게 신축을 선호를 많이 하시고 네네. 그때 입주했던 주변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신축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 집도 깔끔하고 저는 기숙사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가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옆에 정말 어렵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3살 일반 평범한 시민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설계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설계에서도 좀 해석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어렵네요. 일단 한마디 안 들어봤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무하신 지 얼마 정도 됐을까요? 횟수로 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10년이 다 돼가네요. 벌써 33살에 밖에 안 되셨는데 와, 빨리 일을 시작하셨는데 3D CAD 이런 거를 배우다 보니까 학교도 새로 가게 되고 네, 해서 이쪽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터라든지 저는 말로만 들어봤는데 향후에 상당히 그쪽으로도 이렇게 밝겠습니다. 그게 전망 자체가. 네, 저도 업무 자체가. 네. 33살인데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몇 년 차시죠? 제가 19년 3월에 결혼을 해서 지금 횟수로는 3년 3년 좀 넘었다 맞죠? 네, 3년 반 정도 됐고 네.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는 없고. 네. 그럼 이제 주변에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 안 한 친구들 비중이 어떻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좀 빨리 하는 편이고 좀 서울 수도권 쪽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결혼을 거의 안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이제 하신 분께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저도 이제 부동산 재테크나 저는 결혼이나 이게 상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결혼 관련해 가지고 나는 어떤 생각을 그전에 했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요렇더라. 또 비혼주의자 뭐 1인 가구 결혼하신 분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결혼을 나는 한 사람으로서 추천을 한다?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장단점이라든지 좀 편하게.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무조건 장점이 더 크고 어. 결혼을 추천을 하는데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혼자 있는 게 좀 너무 편해지시면 또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더 힘들어지시는 것 같고 그게 편해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에 딱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도 저보다 2살 어리고 둘 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하게 생각을 할 때 이거를 결혼을 시작을 하고 둘 다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이기도 하고 부딪히는 것도 되게 많았고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뭐 양가 부모님을 챙긴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도 처음엔 좀 서툴렀지만 지금은 그렇죠. 되게 서로 이제 양가 부모님들한테 잘해드리고 뭐 서로 뭐 너의 엄마, 우리 엄마 이게 아니고 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희 집보다는 처갓집에 신경을 더 많이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 챙겨주면 더 잘하게 되죠. 내가 그렇죠. 저쪽 네. 배우자의 우리 장인 장모님 더 챙겨드리고 결혼 현실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내 기준에서 그러니까 우리 닉네임이 마드리드님이거든요. 마드리드님 입장에서 내가 평생 함께할 이제 반려자 결혼 상대자를 이제 와이프분을 선택하셨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결혼을 이제 30살 했지만 나는 이 사람과 평생 해야 되겠다. 그 가치관이라든지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와이프랑 연애할 때는 선배들이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의 가장 안 좋은 점 3가지를 참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라 이렇게 와, 현실적이네.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 그때는 여자친구였고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잘 맞춰주고 서로 이제 잘 맞춰주고 싸움도 거의 없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도 있고 금전적인 것도 합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게 현실에 마주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다투는 게 조금 있었긴 한데 처음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이 상대방의 배려라고 해야 되나? 배려하시네. 그런 부분을 조금 사랑을 그만큼 하게 되면 잘 이렇게 극복이 되던가요? 네, 이해를 하고 좀 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저는 다행히도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내가 미혼 때는 나는 요런 사람하고는 좀 결이 안 맞더라. 뭐 성격적이라든지 뭐 외모적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예전에 난 요런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뭐 극복이 안 돼 나는. 쉬는 것도 좋은데 그 회사 외에 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좀 자기 개발 같은 거를 자기 개발. 운동이라든지 뭐 취미가 뭐가 됐든 간에
조금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을 별로 좀 선호하지 않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를 조금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었고. 그럼 마드리드 님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나의 자기 관리. 잘하고 있다고 제가 믿을게요. 네. 결혼 후에 이제 현재 지방에서 지역을 밝힐 수 있나요? 어디에 거주를 하시는지? 구미에서 구미. 네. 구미에서 사시는데 내 집 마련을 이제 해서 사시는 상황인 건지 또 뭐 아파트를 아마 뭐 보통 많이 사시니까 관련돼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다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2018년도에 결혼하기 1년 전쯤에 회사에서 가까운 신축을 그냥 찾아보다가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고 주변 선배들이 어디가 좋다라고 해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막상 제가 어디에 살려고 찾다 보니까 네. 직장에서 한 20분 내지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네네. 기왕이면 이제 신축을 선호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되게 신축을 선호를 많이 하시고 네네. 그때 입주했던 주변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신축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 집도 깔끔하고 저는 기숙사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되게 내 집 마련보다는 신축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로망. 네. 그래서 그거를 분양권을 그냥 이렇게 아하, 분양권을? 사게 됐고 분양권을 뭐 분양 받으신 건가요? 청약에서 아니면 피 주고 사신 상황인 건지? 그 당시에는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분양 사무실에 가서 남아있는 자녀 세대를 네, 제가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수가 어떻게 되죠? 34평. 34평. 네네. 9평이네, 맞죠? 네, 맞습니다. 9평의 신축. 크게 내가 뭐 부동산적인 내가 지식이나 그건 없었는데 네,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신축에 난 뭐 이렇게 내 환경상 나는 이제 이렇게 좀 회사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네. 또 다른 사람들은 신축 애들 좋아하고 또 신축 좋다 그러고 또 신축을 34평을 딱 보니까 와 너무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어떻게 뭐 큰 대출을 받으셔서 사시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나는 이거를 지금 사가지고 나는 나중에 요거를 그냥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셨다 하시길래 네. 요거는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내가 신혼집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투자성으로 그냥 나 이거 좀 사놔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셨던 건지. 투자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단지 여자친구랑 들어가서 살 집이라고만 생각했고 좀 저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네. 맞벌이를 하게 되면 네. 이자나 이런 대출 부분이 둘이서 하면 좀 혼자 하는 것보단 더 짧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 사귀고 있을 때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같이 가서 현장도 봤을 거고. 네, 같이 봤습니다. 같은 이제 의사결정할 때 그게 같이 하셨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 의사가 한 70%고 얼떨결에 하게 돼서 여자친구도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오 그렇겠네요. 좀. 네, 제가 좀 잘 설득을 해서 첫 입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적인 이런 욕심도 있으신지 내 자녀가 학군 이런 것도 많이 따지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무래도 이게 구미보다는 대구 쪽이 학군이 좀 더 좋다고도 다들 알고 계시고 저도 주변에 사는 분들이 대구에 많이 출퇴근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시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대구 가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가 됐다 뭐 이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대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론 와이프 생각도 들어가야겠지만 네, 저는 이제 자녀가 조금 미취학 아동일 때는 구미에 살다가 점점 이제 크고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에는 대구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로 가게 된다면 나이가 출퇴근 시간을 좀 희생해야 되겠다 맞죠? 그게 구미 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미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부동산 투자를 좀 몇 번 했다고 제가 경험 있다 들었는데 투자 관련돼가지고 좀 설명을 뭐 내가 어떻게 했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돼서 뭐 어떻게 투자를 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입주한 집이 아무래도 자녀 세대다 보니까 층도 중층이고 동이 좀 가려져 있는 동이라서 처음에는 만족을 하고 되게 1년 동안은 잘 살았는데 1년? 네. 1년. 그 이후에 이제 와이프가 이 집에 조망권이 안 좋다. 조망권이 좋은 네네.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주변 단지를 알아보다가 같은 단지인데 바로 옆동에 좋은 조망이 나오는 매물이 있어서 부동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저금리고 대출도 잘 나오고 마침 또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1년 후에 또 저희가 집을 팔고 그쪽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그냥 고민 안 하고 또 바로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쪽에서 세입자가 나감과 동시에 저희가 또 이사를 가게 돼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좀 시작을 하게 되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좀 저질러 놓고 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몇 번 했었고. 혹시 첫 투자를 이제 뭐 분양 사무실 가가지고 자녀 세대를 내가 해서 일단은 신혼집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까지만 뭐 크게 투자나 부동산 재테크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네. 와이프분이 조만권이 약간 별로야 해가지고 같은 단지를 알아보니까 더 좋은 로얄동에 네. 더 좋은 쪽으로 전세를 끼고 샀다는 거네요. 그때 네, 당시에는. 네, 그리고 맞습니다. 1년 뒤에 그분이 나가시고 이제 마드리드님이 실제 입주를 하셨는데 네. 그 뒤에도 조금씩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하는 거는 네. 다행히 그 시세 차익이라든지 약간은 이제 이득을 봤다는 네, 돈을 네. 벌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2022년 이제 거의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네. 구미를 이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해오셨고 또 구미 집도 있으시니까 네. 구미 부동산 상황을 제가 조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 건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단지가 몇 개가 있어서 그 단지들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주말에 가보기도 하고 와이프랑 같이 이제 뭐 카페도 갔다가 주변을 돌고 네네. 평일에도 제가 퇴근하고 한번 가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최고가 대비 조금 많이 빠진 데는 조금 많이 빠졌고 아, 정확히 액수는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최고가 대비 좀 많이 빠져 있고 전세는 네,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조금 받쳐주지만 그래도 전세도 조금은 떨어진 상태고 현재 네이버 매물에도 이렇게 매물 수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원인이 물량 때문인 건가요? 입주가 많아서 뭐 매매 효과가 내려간 건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장을 돌아다녀 보시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구미에 계신 분들이 그 13년 14년? 이때 좀 한번 고점에 물렸던 적이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전세 선호하는 게 좀 세다고 제가 들었고 그때는 제가 구미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본인이 전세를 그 집에 바로 이렇게 점유 계정으로 살면서 매도를 하고 이제 좀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좀 신규로 신축 단지가 많은 쪽 동네다 보니까 네. 그 동네에는 조금 매물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구나. 구미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대구처럼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호가라든지 이런 거 실거래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인 건지 그래도 다행히 전세가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하는 것은 대구까지 이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네네. 대구는 지금 뭐 신축 구축할 것 없이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3년의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기회라는 것이 이제 찾아오죠,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내가 인생을 뭐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기회를 난 여전히 이렇게 해서 좀 잡았다. 이 마드리드님만의 본인만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 잡는 거를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회를 잡았다 하기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기회가 기회인지를 모르니까 저는 그냥 무턱 일단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 저질러 봤던 것 같고 아까 내 집 마련도 네, 그렇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진로를 바꾸는 것처럼 그때도 일단은 고민보다는 먼저 이렇게 충분히 물론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거를 실행에 옮겨야 그게 또 실패를 하더라도 또 빨리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고민만 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게 저도 살면서 그걸 많이 느꼈고 지금 돌이켜보면 진로를 바꾸거나 이렇게 분양권 자녀 세대를 구입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들 좀 저는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저질러 놓고 그 후에 공부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는 그 방법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고. 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네. 조금 더 나은 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막 욜로다 막 플렉스다 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막 뜨다가 요새는 다시 이제 막 완전 그 반대로 뭐 짠테크 막 뭐 완전히 뭐 절약을 뭐 그런 뭐 돈을 아예 안 쓰는 극강의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파이어족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결혼하신 분이니까 제가 여쭤보려 하는데 이 뭐 자꾸 이슈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대세가 바뀌고 이런 현상들을 그냥 뭐 마드리드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혼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감히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그 시대의 분위기를 다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 돈으로 뭘 할 바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좀 몇 년 후에는 내가 진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그 정도로 위기가 좀 온 게 아닌가. 지금 아끼고 항상 부모님들께서는 저축, 그렇죠. 네, 투자 위험하고 그냥 이자 갚고 대출 없이 살아라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몇 년 전만 해도 욜로 파이어 할 때도 아 그렇게 할 거는 아니고 당연히 지금은 즐기고 다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또 부모님들이 해주신 그런 대출 없이 저축하는 그런 게 또 지금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 이래서 참 어려운 것 같은데 항상 뭐 저축하고 대출 없애고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마드리드님 그 가정, 우리 가정 내에서는 그 와이프분도 그렇지만 지금 절약적으로 가 계시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동성이 축소되고 지금 막 다들 막 물가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뭐 어떻게 우리 돈 좀 아끼자 아니면 뭐 아니면 절약 좀 하자 외식을 줄이자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가요? 이렇게? 저희도 사실 결혼하고 자녀가 없다 보니까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둘이서 가고 싶은 것도 많이 가보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멀리는 못 갔지만 국내에서 이제 캠핑도 많이 다니고 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올 초부터 이렇게 좀 위기를 느끼고 아, 한 달에 이 정도는 쓰고 이 정도는 아끼자 이 정도로 추가로 적금을 더 들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적금을 좀 늘리고 대출은 물론 갖고 있지만 네네. 적금을 좀 늘리고 지출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들 어렵다 맞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계획과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는 거 쭉 들어보니까 자기개발하는 거 좋아하시고 시간을 이렇게 함부로 막 허비하는 걸 이렇게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뭐 이런 단기, 중기, 장기적 나누기 좀 그렇지만 나만의 이런 목표 또 나만의 꿈 또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이런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생각은 아직은 안 해봤는데 네네. 제 기준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안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 파일을 좀 늘리는데 좀 중점적으로 네네. 하고 싶고 뭐 중기, 장기 말씀하셨는데 회사 이 월급을 오로지 세금 내는데 쓸 수 있는 만큼 자산가가 되는 게 자산가. 네. 자산가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부동산으로 이렇게 일구시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뭐 투자 종목이 뭐 하고 부동산도 네. 그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직 뭐 주식이나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틈틈이 책을 통해서 보고 있고 부동산만이 답이 아니다를 조금은 지금은 원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뭐 제 자산이 불려간 거에 있어서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좀 뭐가 된다고 하면 이제 제가 그 몇 가지를 정해서 거기에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하면 제 자산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꿈이 뭐죠? 꿈이 워낙 지금 많았어서 지금 네.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원래는 제가 책 쓰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글쓰기도 하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게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되면서 많이 못했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제 매일 일기 쓰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기록을 하는 버릇을 좀 많이 이렇게 들여놓고 네네. 그 이후에 또 제가 하는 그거 꿈에 대해서 글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자산가가 제일 되고 싶습니다. 두 개 합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산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책도 쓰고 나중에 책 내시면 여기 나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시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와이프분께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따로 이렇게 평소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라서 재테크 말고 이렇게 언제 이렇게 고마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제가 좀 이 선택이나 이 결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서툰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저를 믿고 많이 따라와줘서 그 부분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뭐 가장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저희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서로 좀 힘이 돼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앞으로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진심을 와이프분께 영상을 꼭 나중에 링크 걸어가지고 나중에 업로드하면 꼭 보여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용기 내셔가지고 또 멀리 구미에서
배우까지 또 오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드리드님 앞날에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